현대시 13 김상옥 백자부라는 작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시랑은 좀 달라요. 갈래가 다르거든요. 이 시의 갈래는 뭘까요? 이 시의 갈래는 뭘까요? 얘들아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현대시는 갈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유시거나 현대 시조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현대시에서 나오는 거는. 고전 시가는 형식이 좀 여러 가지였죠. 뭐 향가, 고려가요, 그 다음에 시조, 가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뭐였어? 전부 다 정형시였어요. 그래서 향가 같은 경우는 형식이 뭐였어? 행수에 따라서, 줄수에 따라서 4구체 향가, 8구체 향가, 19체 향가로 나누죠. 그중 19체 향가는 의미상으로 4단락으로 나뉘고 3단 구성이고 낙구 첫머리는 뭐가 고정되어 있어? 감탄사가 무조건 고정되어 있고 이런 형식상의 특징이 있거든요. 고려가요의 형식상의 특징은 뭐예요? 분연체, 연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후렴구, 얄리얄리얄랑청 얄라리얄라 같은 후렴구 존재하고요. 그 다음 삼음보, 삼음보로 끊어읽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형식상의 특징이고 가사는 형식이 뭐예요? 사음보 연속체예요. 사음보만 지켜주면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맨 마지막 행의 음수율을 통해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맨 마지막 행의 음수율이 3543과 같이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비슷하면 뭐? 정격가사. 그리고 맨 마지막 행의 음수율이 시조 종장의 음수율인 3543에서 많이 벗어나면 뭐? 변격가사. 이렇게 나누고 시조 형식은 뭐 너네가 알고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형식이 다 나뉘어져 있었는데 현대시로 오면서 대부분이 뭐예요? 자유시가 돼요. 자유시가 되면서 그중에 자유시 중에서도 행구분 없으면 산문시 뭐 이 정도로만 구분이 있을 뿐이고 그거 말고는 뭐예요? 정형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시조밖에 없어요. 현대 시조.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갈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는 현대시에서는 시조 문제밖에 출제할 수가 없거든. 시조는 너네가 알잖아. 어떤 특성 가지고 있는지. 초장, 중장, 종장. 3장 구성을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 줄짜리면 의심하세요. 그 다음에 종장 첫 음보는 몇 음절? 3음절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 보면은 내가 뭔가 갈래를 갑자기 물어봐. 그럼 봐. 세 줄씩이네. 이제 막 꼬다래 아직도 흙 속에 전부 다 3음절이네. 시조요 라고 나한테 대답해 주면 돼요. 단순합니다. 김상옥은 가장 대표적인 현대 시조 시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 시조는 거의 대부분 다 김상옥 작품이에요. 나머지들은 자유시가 거의 출제되고 왜냐하면 어차피 고전시가에서 정형시를 문제를 출제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현대시에서는 거의 자유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목을 보니까 백자, 부야. 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보구나 시적 대상 우선 확인이 가능하고요. 뒤쪽에 부라는 말이 붙잖아. 이거는 이제 옛날 한시라든가 그런 데서 한문체에서 사용하던 건데 부자가 보통 예찬하는 내용을 쓸 때 거의 부자가 붙어요. 이게 백자부는 백자 예찬이야. 제목에서 벌써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백자의 어떤 점을 예찬하는지만 그 속성만 시에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학생부 하면 뭐 학생 예찬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실록부 하면 실록을 예찬한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작품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지식, 배경 지식이야. 화자 드러나 있습니까? 화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화자가 드러나 있지 않아도 제목에서부터 우리는 시적 대상 이미 찾았었죠. 그래서 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시를 두 개씩 나눌 수가 있어요. 내용상. 1년과 3년 그리고 2년과 4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5번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년과 3년, 2년과 4년은 어떤 유사성으로 나눈 걸까요? 1년과 3년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풍경? 구체적으로.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백자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1년과 3년은 뭐 얘기하는 거야? 백자 표면에 그려진 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과 3년은 백자의 외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외면, 외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 2연과 4연으로 나눌 경우 2연에서는 백자를 언제 사용하겠대? 그리던 몹시 그리워하는 사람이 왔을 때 이걸 사용을 하겠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백자를 어떻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죠. 백자의 속성, 쓰임새를 얘기를 하는 거고
사연에서는 백자가 어때? 순박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순박하다. 그래서 이것도 뭐야? 백자의 속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속성이나 쓰임이나 이런 것들은 백자의 내면으로 정리를 합니다. 5번 문제예요. 1년과 3년은 백자의 외면, 그리고 2년과 4년은 백자의 내면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용 찾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1년에서 찬설이 눈보라에 절개 외려 푸르르고 바람이 절로 이는 소나무 구분가지 이제 막 백항 한 쌍이 앉아 깃을 접는다. 시각적 이미지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백자 표면의 그림을 나타내 준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예요? 전체적으로 시각이에요. 3년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다 시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려진 풍경을 보면 뭐가 있어요? 소나무 과지가 있는데 무슨 색깔이래? 푸르른 색깔이에요. 푸른색 소나무가 있어서 그걸 뭐가 있다 그래? 절개가 푸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가지에 뭐가 앉아 있어요? 백학이 앉아 있어요. 백학, 흰색이죠? 소나무 무슨 색? 푸른색. 뚜렷하게 대비가 되죠. 색채 대비까지,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막 움직이고 있어요. 백학 한 쌍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정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랬을 때 너네가 1년에서 찬설이라고 했을 때 차다. 촉각적 심상으로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차가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뭘 보면서? 백자 표면의 그림인데 소나무 가지 위에 뭐가 있어? 서리가 내린 모습을 보면서 추측한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촉각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는 해. 왜냐하면 차다라고 나와 있기는 하니까. 하지만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에서 뭐 한 거예요? 추측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촉각이라고 보지 말고 항상 뭐 세모로. 누군가는 이건 촉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원래 시각에서 추론한 거니까 실제 감각이 아니잖아. 실제 감각이 아니니까 이거 촉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깃을 접는다. 현재형 시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형 시제 사용해서 생생함이 항상 부각이 되죠. 지금 내 눈앞에 백자의 그 모습이, 표면이 딱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리고 3년 볼게요. 갸우숙 바위 틈에 불로초 돋아나고 갸우숙 기울어진이에요. 기운 바위 틈에 불로초가 돋아나고 채운 채색된 구름 비껴날고 날고 시냇물도 흐르고 아직도 사슴 한 마리 숲을 뛰어든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1년이 정적 이미지였다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백자 표면의 그림은 동적 이미지가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서 소나무 얘기하고 있고요. 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에서 바위, 불로초, 구름, 물, 사슴, 숲 이렇게 8가지 십장생이 나와 있어요. 십장생인 10가지잖아. 그 중에서 빠진 게 뭐야? 빠진 게 뭐예요? 해랑 거북이가 빠졌어요. 해랑 거북이까지 넣으면 딱 십장생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표면의 그림은 십장생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구나 라는 것도 짐작 가능해요. 2연 보겠습니다. 드높은 부연 끝에 풍경 소리 들리던 날 청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 몹살이 기다리던 그린님이 오셨을 때 코달에 빚은 그 수를 여기 담아 오도다. 뭐뭐하 도다. 영탄형 중결음이에요. 영탄법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몹시 기다리던 사람이 왔을 때 여기에다가 이 백자에다가 수를 담아 와야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고결한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불 속의 구원에도 얼음같이 하얀 살결 느낌표 들어가 있죠? 영탄법 찾으셔야 되고요. 그 백자 표면의 흰색을 살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법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 속의 구원에는 원래 까매져야 되죠. 근데 백자는 어떻게? 물론 유약을 칠하긴 하지만 하얗게 돼요. 진실이지? 근데 모순되는 상황이지? 역설법 찾으시고요. 불은 생각하자마자 어떤 색깔 연상돼요? 붉은색 연상이 돼요. 그리고 얼음같이 하얀 섞여서 흰색, 붉은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 찾으셔야 됩니다. 색깔은 색깔 자체가 나와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특정 시어가 나와 있을 때 그 시어에서 연상되는 색이 하나야. 근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다 동일한 색깔을 연상해. 그럼 그것 또한 뭐예요? 시각적 이미지예요. 노을, 시각적 색채 이미지예요. 노을 했을 때 다 무슨 색깔 떠올려?
붉으스름한 그런 주황빛 떠올리잖아. 그럼 그것도 시각적인 눈. 흰색 떠오르잖아요. 눈 했는데 노란색 떠오르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눈 했을 때는 시각적 색채 이미지 나옵니다. 여기서도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 했을 때 물론 가스레인지 불 같은 거 파란 불도 있기는 하거든. 근데 대체로 무슨 색깔이야? 다 붉은색을 먼저 떠올리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모닥불 이렇게 했을 때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리지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진 않잖아. 그랬을 때 이것 또한 색채 이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 대비까지 해주시면 돼요. 티 하나 내려와도 그대로 흠이지다. 그 정도로 어떠하다?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흙 속에 잃은 그날은 일이 순박하도다. 흙 속에 잃었어. 흙 속에 흙의 속성을 잃고 백자로 다시 태어났죠. 그것이 일이 순박하다. 순박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다, 영탄법 나타나고 있고요. 백자의 순박한 아름다움을 예천하고 있네. 그러면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까 백자 부에서 백자 예찬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백자의 순박한 아름다움 예찬. 이렇게 추가로 해주셔도 되고요. 1번.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설적 표현을 사용해 시적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역설적 표현 기억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2번.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접는다, 뛰어드노다. 두현시 싹을 이루어 성경후정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거는 내가 설명 안 했었는데요. 3번도 맞습니다. 1년에서는 백자의 표면이죠. 그리고 2연에서는 뭐야? 백자의 내면이라고 정리를 했었죠. 쓰임새라든가 정서가 드러나 있어요. 3년에서는 다시 뭐야? 백자 표면이죠. 선경이에요. 마지막으로 순박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죠. 정서예요. 그래서 1년 선경, 2연 후정, 3년 선경, 4연 후정. 선경, 후정이 2번 반복되는 패턴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종결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뭐뭐 하도다 2번 이상 나왔죠? 그래서 유사한 종결어미. 답은 5번입니다.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촉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뭡니까? 시각적 이미지예요. 2번. 이 시와 다음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민영 매화사라는 시조입니다. 바람이 눈을 몰아와서 산으로 난 창문에 부딪히니 차가운 기운이 새어들어 잠든 매화를 침범한다. 아무리 매화를 얼리려 한들 봄뜻까지 빼앗을 수 있겠느냐.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 사용되고 있네요. 이 시와 보기 모두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와 보기 모두 시적 화자가 작품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있죠. 나라는 말 둘 다 없네요. 이 시와 달리 보기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종장에서 아슬소니에서 확인 가능하죠? 이 시와 달리 보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 4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보기에서 변화하고 있어요. 특정 장면을 초점화해서 나타내주고 있어. 밖에 눈보라가 치는데 매화가 지금 안에 피어있죠. 얘 봄 기운을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지 변화하는 모습, 시간의 흐름 없습니다. 둘 다 시간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보기와 달리 이 시는 색채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특히 불 속의 고원에도 얼음같이 하얀 살결이라고 하면서 붉은색과 흰색의 색채 대미를 통해서 대상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1년에서도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속성과 연관시켜서는 기억 부분에서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3번. 이 시에서 백자에 그려진 십장생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조상들의 정신세계는 2번이 가장 적절하죠. 추구하는 바가 나타나 있다는 거야. 십장생이라는 건 이상, 꿈이잖아. 그렇게 뭐 학처럼, 사슴처럼, 소나무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이상 세계를 지향하는 고결하고 순박한 세계. 4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갑자기 부당한 세력 나올 필요 없습니다. 반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조건이 시 속에서도 어떤 어휘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적절합니다. 5번은 아까 설명했고요. 6번도 이것도 백자의 순박한 아름다움 아까 설명했습니다.